이왕이면 덜 상처받고 덜 후회하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 이왕이면. 안녕하세요, 황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씨입니다. 제가 한번 먼저 해봤어요. 오, 제가 요즘 생각한 게 있는데 이씨는 네. 사람이 한 번쯤은 경험해봐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전 진정한 사랑. 갑자기 또 사람권 출동하셔가지고. 아닙니다. 이거는 전부터 음, 생각했던 거예요. 들어보고 싶네요. 아,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되게 쉬지 않고 연애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 그랬나? 그 연애를 할 때? 그러니까 횟수가 진짜 열 몇 번 이상이었어요. 꽤 많은 경험을 했는데도 한 번도 다퉈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 상대방이 나 혹은 자기가 헤어지자는 마음이 들었을 때는 그냥 정말 깔끔하게 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어떻게 보면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그런 연애의 방식일 수는 있겠지만 전 자고로 연애는 질척이고 더럽고 구질구질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의 생각은. 그리고 그분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연애 경험은 많지만 내가 진짜 진정한 사랑을 해본 적이 있나? 이런 뭔가 그런 고민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연애 경험은 거의 없는 편인데 제가 지금 현 남편이랑 했던 사랑이 아 진짜 정말 연애다운 연애, 사랑다운 사랑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모두가 이거는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랑을 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저랑 똑같은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진짜 진정한 사랑. 근데 뭐 그 대상은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뭐 남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 대상은 다 다르다 생각해요. 맞아.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뭐 반려견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는 다 다르지만 어쨌든 사랑을 해보면 좋겠다.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황 씨는요? 저는 자취요. 근데 자취가 뭐 1년 단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집이 삐그덕거리기 시작할 시점까지 최소 2년. 2년은 혼자 자취를 해봐야 된다. 집이 삐그덕된다는 게 뭔 말이에요? 하자가 생기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별일을 다 겪을 수 있는 게 자취라 생각하거든요. 아, 그쵸. 그러니까 뭔가 혼자서 해낼 만한 일이 생겨야 돼. 맞아.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녁으로 화채를 먹었거든요. 네. 화채를 먹고 이제 자려고 마지막으로 화장실 가야겠다 하고 딱 갔는데 화장실 변기가 힝힝 하면서 레버가 헛도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이 구축이어서 변기 구조가 변기 그냥 뚜껑 열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뚜껑은 열려있는 채로 선반이 위에 있어요. 그래서 선반과 변기 틈이 되게 좁아. 그리고 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휘적휘적 했어요. 이걸, 그러니까 내 경험이 있으니까, 이거 줄이 빠졌나 보네. 줄 끼면 되겠다 해서 보는데 너무 틈이 좁아서 안 보이고 막 휴대폰 후레시켜서 보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어찌저찌 수동으로 하면 내려가긴 해요. 근데 내가 계속 변기통 뒤에 손 담그면서 하는 것도 사실 싫잖아요. 그래서 하고 포기하고 내일 고쳐야겠다 하고 누웠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나 화채 먹었잖아. 해결을 못한 상태로 절대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서 수건을 질척이고 갔어요. 근데 선반에 약간 동그란 그 구멍같이 뭐 장식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탁 열어봤는데 그게 변기 뚜껑의 개념인 거야. 어머. 그래서 딱 보니까 내가 너무 헤집어 놔서 어지간히 원래 구슬줄만 꼈으면 됐을 거 다 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원위치 다 했어요. 막 유튜브도 참고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구조를 사실 알 수가 없잖아. 줄 끼우는 정도였을 거 아니에요. 혹시나 그 전에 했던 수리 정도도. 네. 그래서 다 원위치로 조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슬줄을 계속 해보는데 이거는 심상치 않다 해서 그 구슬줄이 달려있는 어떤 레버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떼봤어. 그랬더니 구슬줄 그 끼는 곳에 이미 구슬이 있는 거야. 이거는 구슬줄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주문을 해가지고 내일 고쳐야 된다 해서 이제 수동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바로 구슬줄 교체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개운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물이 안 멈추네. 어머나. 이게 무슨? 그래서 이거 왜 물이 안 멈추지?
근데 내가 전날 헤집어놨잖아. 필밸브라는 게 있습니다. 네. 알고 있었어요? 전 아예 모르겠네요. 필밸브가 부서진 거예요. 헤집어 놓은 거 때문에? 내가 헤집어놔서 이건 결국 내 책임이야. 그러네. 그래서 미소로 필밸브 교체했는데 막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솔직히 빨리 고치고 싶잖아요. 근데 내일이야. 근데 사장님이 막 연락이 오는데 내일 오전에도 돼요? 뭐 이러는데 나 출근해야 되니까 안 그러니까. 되지. 그래서 8시, 9시 되냐? 이러니까 죄송한데 오늘도 괜찮냐? 이러니까 네네네. 예, 오셔도 돼요. 오셔도 돼요. 해가지고 9시 좀 넘어서 오셔가지고 바로 교체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겪으면서 사람은 자취를 해야 어른이 된다? 해봐야 된다. 진짜 별일을 다 겪어봐야. 맞아. 제가 이 씨를 만났을 때 왜 이렇게 몸이 뻐근한지 모르겠어요. 막 팔에 멍들었어요. 멍들어 있잖아요. 그 결과예요? 네. 헤집은 결과? 진짜 처절한 사투를 했나 보군요. 네. 전 그래서 자취를 꼭 해봐야 된다. 전 전 그거 몰랐거든요. 전기 이사를 가면 전기랑 가스를 따로 신청을 해야 되는지 몰랐었어요. 이런 과정. 그쵸. 그리고 막 점점 사람이 야물딱지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 배우자를 찾을 때도요. 비슷하게 자취를 해본 사람이냐 아니냐가 되게 좀 달라요. 이 살림의 스킬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취 안 해본 사람은 딱 티가 난대요. 나요. 근데 진짜 나더라고요. 그래서 자취를 해본 사람은 진짜 확실히 그 센스가 있다 해야 되나? 근데 그건 다 이제 경험으로 네. 축적된 센스겠죠? 근데 확실히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진짜 근데 생각보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생활 밀착형의 이유가 있었네요. 네. 저는 근데 진짜 자취하면 별일을 다 겪는다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긴 해요. 제 친구는 집에 생쥐가 올라오질 않는다. 그런 경험을 하는 것도 자취입니다. 그쵸. 저도 비슷한 그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살던 데가 빌라고 1층이었거든요. 네. 진짜 큰 바퀴벌레가. 끔찍해요. 근데 그 정도로 큰 건 저는 제가 살면서 처음 봤거든요. 네. 처음 봤는데 그런 거는 아예 그 종이 다르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퀴벌레는 네. 그냥 쬐끄만하고 네. 갈색이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근데 걔는 새까맣고 엄청 커요. 그게 약간 독일? 뭐 이런 데서 온 애들이 어떻게 그렇대요. 왔어? 그러니까 걔는 우리 집에서 생긴 애가 아니라 밖에서 들어온 애인 거예요. 1층이니까. 근데 저는 사실 벌레 같은 거 좀 저 시골 출신이어서 벌레 잘 잡고 뭐 딱히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별로 무서운 게 없거든요. 막 개구리도 그냥 맨손으로 잡고 네. 별로 그런 거에 거리낌이 없는 편인데 그때 처음으로 정신을 잃어봤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 깨꼬닥 이렇게 기절했다는 게 아니라 네. 이성을 잃었어요. 막 소리 지르고 이랬어요? 진짜로 막 그래서 진짜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제가 어떻게 된 거였냐면 제가 집을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현관이 그러니까 문을 이렇게 딱 열면 네. 현관이 딱 있잖아요. 네. 제 기준으로 문을 딱 열고 근데 사실 몰룸방은 현관이 거의 뭐 이따만 수준으로 있잖아요. 네. 예의 차린 콩알만 수준 하잖아요. 콩알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하고 왼쪽이 벽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쪽이 주방이에요. 그러니까 제 왼쪽 편이 네. 다 주방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딱 신발 벗고 이렇게 딱 들어가다가 화장실이 또 그 부엌 바로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제 왼쪽 라인으로 다 화장실, 있네. 부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이렇게 손을 씻고 랄랄라 이러고 나와서 이렇게 딱 이렇게 돌았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 왼쪽이 약간 좀 서늘한 거예요. 뭐지? 이러고 이러고 딱 이렇게 봤는데 벽에 그 바퀴벌레가 이렇게 딱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 저는 살면서 그런 사이즈는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처음엔 그래서 바퀴벌레가 아닌 줄 알았어요. 매미 같은 건 줄 알았어요. 네. 진짜 얼마나 컸으면. 진짜로. 그래서 처음에는 매미가 여기 들어왔나? 했는데 날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하고 그때 이제 제 인지를 한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제가 웬만하면 잡아볼
봤을 거예요. 저는 별로 벌레를 네.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근데 크기가 너무 크면 잡을 엄두도 안 나요. 진짜 내가 심지어 약간 천장 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팔이 안 닿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차라리 내 이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 그냥 빠르게 이렇게 처치를 할 수라도 있잖아요. 근데 일단 너무 크고 제가 손이 닿지 않는 범위에 있으니까 그게 너무 공포인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마침 그러니까 현 남편이고 그때 남자친구이던 남편이 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저희 집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남편한테 연락을 했어요. 완전 그때부터 이제 이미 이성이 잃어가지고 네. 그 지금 바퀴벌레가 너무 큰 게 있는데 혹시 잡아줄 수 있냐. 근데 어차피 오고 있었으니까 그래 내가 그럼 빨리 갈게. 좀 빨리 와줄 수 있어. 이렇게 하니까 그래 빨리 갈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했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얘가 움직이진 않았거든요. 네. 그냥 딱 붙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내가 마냥 그 오고 있는 남자친구를 기다리면서 이러고 휴대폰을 하기에는 너무나 강력한 존재감이니까. 네, 네. 그리고 얘가 만약에 제 한눈 팔아 다 없어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걔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였어요. 얘가 움직이면 안 되니까. 네. 근데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 형벌을 받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얘를 이 끔찍한 걸 제가 계속 봐야 되는 그러니까. 이거를 형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근데 어떻게 그래도 움직이지 않으면 감사하면서 그래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고 있는지 한 20분 정도 됐는데 아니, 너무 미련하게. 근데 어떻게 움직이면 그때부터 그치, 그치. 큰일인데 못 찾으면 어. 진짜 큰일인데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이건 진짜 형벌이겠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제가 진짜로 이성을 잃은 게 걔가 더듬이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냥 마치 뭔가 딱 그냥 모형처럼 있었거든요. 근데 걔가 갑자기 싹 이렇게 더듬이를 싹 움직이는데 지금도 얘기하는데 소름 끼쳐요. 소름이 싹 끼치면서 그때부터 제가 이성을 잃은 거예요. 그래도 어디 안 날아가고 막 어디 안 껴가고. 네, 근데 진짜 그게 너무 폭력적이었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울었어요. 그 더듬이를 보는데도 너무 패닉이 와서 그때부터 막 울고 있었어요. 근데 또 할 수 있는 거는 울어서 시야가 뿌얘졌는데도 얘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는 감시해야 되니까 그 눈물이 막 흐르는데도 걔를 계속 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한 10분 정도 더 지났는데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띠띠띠띠 이렇게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현관이 딱 열렸는데 현관이 딱 열리니까 얘가 갑자기 빠바바박 하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이성을 완전 제대로 잃어서 이러면서 막 진짜 난리가 난 거예요. 진짜 막 쟤라고. 근데 왜냐면 남자친구는 그때 그 위치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몰랐고 모르니까. 자기는 그냥 문만 열었을 뿐인데 내가 막 갑자기 미쳐 날뛰고 있고 근데 바퀴벌레 안 보이고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있잖아 저기 내려갔다고 이러면서 막 진짜 제가 완전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솔직히 그때 제 이성 완전 잃었거든요. 제가 그때 신발장이 없는 원룸이었어서 그 벽 밑에 그 뭐 이케아 같은 데 파는 그런 뭐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 그런 거 있잖아요. 진열할 수 있는 그런 거 제가 이제 설치를 해놨더니 얘가 빠바바박 내려오니까 제 신발에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치겠는 거야. 근데 이제 그때 남자친구가 어디 이렇게 하는데 저기 있다고 저기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남자친구도 이렇게 해서 본 거예요. 아, 끔찍해. 그게 너무 끔찍하다. 근데 어쨌든 남자들은 군대를 가잖아요. 네. 군대 가면 진짜 별의별 그걸 다 본대요. 막 진짜 사람만한 나방을 거기다가 막 독수리 이만한 거. 막 그런 썰들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런 남편도 그래서 자기는 괜찮을 줄 알았대요. 근데 보니까 크긴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그 에프킬라 줘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진짜 근데 거짓말 안 하고 한 통을 썼거든요. 안 죽어. 안 죽어. 근데 그제서야 걔가 움직임이 이렇게 멈췄어. 그래서 이제 남편이 그때 이제 휴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때 그러고 바로 이사 왔어요. 그러니까 자취를 하면 별일이 다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진짜 이성을 잃어본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벌레에 둔감한 내가 이렇게까지 이성을 잃어본 적이 있었나? 자취 얘기 더 하자면 저는 자취를 하는데 다른 저희 팀원분들은 보통 본가에 살거나 어르신들이 다 같이 살고 계세요. 그래서 도시락을 싸다니거든요.
근데 저는 도시락을 싸면 뭘 싸겠어요. 뭐 제가 반찬을 다 할 수도 없고 뭐 반찬 가게에서 산 거를 넣어오거나 아니면 밀키트 사서 넣어오거나 끽해봐야 한 번 요리하고 그렇죠. 근데 그것도 뭐 덮밥이나 이런 네, 한 막, 그릇 네. 요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락을 싸우면 저보고 에이 또 뭐 반찬 가게 싸왔네 아니면 뭐 사온 거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걸 듣다 보니까 근데 내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 아닌가? 아니 그리고 그들도 그들이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너무 편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엄마가 맞아. 싸준 도시락 들고 오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한 번 얘네도 겪어야겠다. 아, 그쵸, 맞아. 도시락 이런 것도 그 저랑 황 씨도 한동안 전 회사에서 도시락 싸기 프로젝트를 한 적이 네.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해도 진짜 끽해야 한 그릇 요리, 맞아요. 간단 요리 이런 것만 하게 됐는데 그 본가에 사시는 분이 꽤나 정성스러운 도시락을 매일매일 챙겨 다니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때 황 씨랑 저는 도시락 안 먹을 때긴 했는데 그때 그분이 막 저희한테 아니 어떻게 매일매일 점심을 그렇게 사 드실 수가 있으세요? 월급이 많으세요?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도시락을 매일매일 싸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사주셨다. 그러니까 가능했지. 이거 맞아요. 그리고 다양한 반찬을 매일 바꿔 먹을 수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면서 그분이 오히려 저희를 더 이해 못하는 듯한?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식비를 감당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와 진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도시락을 제가 직접 싸보니 그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은근 비용도 많이 들어요, 도시락을. 그쵸. 뭐 사서 하는 것도 비싸고 한 그릇 요리하는 것도 비싸고 식비가 그럼 그만큼 장 보는 거에 많이 치우쳐지잖아요. 그리고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양념장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된장찌개 끓이려면 뭐 애호박이나 양파만 있으면 되겠네? 이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살림이 없는 사람들은 된장부터 사야 되고 맞아요. 전 된장 없어요. 그러니까요. 막 그런 게 다 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냥 한 그릇 싸먹는 게 싸지. 그러니까 장도 비싸.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저는 또 생각해 본 게 사람이 한 번은 꺾여봐야 된다. 꺾여? 꺾인다는 게 뭐예요? 뭐 실패를 하자 이런 건 아닌데 어떤 나의 위치나 나의 의견이 틀렸다는 거는 수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그럴 거면 꺾여봐야 된다. 그쵸. 꺾여봐야죠. 제가 집에서 항상 귀엽다 소리만 듣고 자랐거든요. 근데 실제로 귀엽다 소리 들으면 귀여운 줄 알아요. 그쵸. 근데 초등학교 때도 다 선생님들이 저 예뻐해주고 하니까 나는 귀여운가 보다 하고 살았는데 중학교를 갔어요. 집에서 이런 말 하면 내가 되게 웃기고 진짜 쟤는 너무 귀여워 이렇게 해줬는데 중학교 갔는데 딱 내가 그 말을 뱉자마자 그냥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그때 정신 차려야겠다. 내가 마냥 모두한테 만인한테 귀여울 순 없구나. 이렇게 좀 쓴맛을 봐야 된다. 그쵸. 근데 되게 빨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쓴맛도 강도가 1일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는데 네네. 되게 약한 단계 강도로도 빨리 체득을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100을 체험해봐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어쨌든 사람이 뭐 레벨은 모르겠고 이 쓴맛을 알긴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맞아요. 근데 살면서 진짜 꺾이는 그 경험은 누구나 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거를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면 의미 없다. 의미가 없다. 그쵸. 그래서 제가 그 농도를 얘기를 한 것도 황 씨는 1, 2 정도 저강도로도 체득을 빨리 했잖아요.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이제 저의 경우에는 저는 1, 2때는 아예 못 알아듣다가 한 농도가 이제 좀 세지니까 오호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 꼭 농도가 중요한 건 아니고 언제 깨닫냐가 중요하지만 맞아. 저는 농도가 세졌을 때 비로소 체득한 타입이기 때문에 이건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다르긴 하죠. 또 뭐가 있어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
저는 직장 생활은 해봐야 된다. 그 약간 사회생활 같은 거예요? 그쵸. 근데 사회생활이라기보다는 직장 생활을 해봐야 돼. 왜냐면 제 친구 중에 프리랜서로만 살고 좀 프리랜서로 살다 보니까 직장에 대한 체감이 없더라고요. 그 상사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쟤가 뭔데 나한테 저렇게 말해? 너랑 나랑 똑같은 직원인데? 이런 식으로. 그쵸. 그 개념이 되게 없어지긴 해요. 오로지 일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거다 보니까. 각자의 역할이 되게 딱 분배가 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친구도 뭐 안 꺾여본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근데 그건 그냥 그 사람의 스타일 아닐까요?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그 스타일이기 때문에 프리랜서가 좀 더 잘 맞는 거겠지만 저도 프리랜서 하다가 직장 생활 한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것들 의미 없는 보고나 그런 것들이 너무 그렇고 그리고 막 출퇴근 이런 것도 그렇고 좀 비효율적인 게 많다고 느끼긴 했어요. 이 프리랜서를 하다가 들어가니까. 근데 제가 최근에 시댁 행사를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의 아주버님이, 네. 그러니까 저희 남편의 형 되시는 분이 공기업을 다니세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랑 굉장히 상충하는 직업을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8시 50분에 출근하는 애들이 제일 이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요? 9시에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9시에 와야 되는데 8시 50분에 와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더 일찍 와야지. 어떻게 출근 시간 10분 전에 그렇게 딱 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 후배가 그렇게 막 8시 50분에 출근을 하면 자기는 불러서 꼭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근데 저는 출퇴근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랬거든요. 화끈하다. 네, 그냥 근데 저는 출퇴근 자체가 되게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이러면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듣다 보다 시어머니가 각자 스타일이 다 있는 거지 이렇게 하시긴 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게 되게 사람마다 다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직장 생활이 좀 안 맞고 저도 그게 좀 되게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8시 50분에 오던 거 40분에 온다고 업무 효율이 높아지나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쨌든 퇴근 시간 다 똑같잖아요. 지각하는 게 아니라면 결국에는 6시에 끝내야 되는 일인 거면 그냥 6시 안에 끝내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 앞에 뭐 10분 더 일찍 오고 늦게 오는 거는 저는 그렇게까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규정 안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 자체가 직장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효율이 좋고 이게 효율이 안 좋고 할 수 있는 생각인데 너무 직장 생활을 안 했으면 이런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쵸. 저도 사실 그랬잖아요. 황 씨가 저한테 몇 번 얘기한 게 있었잖아요. 처음에 저를 입사한 직후에 저를 봤을 때 굉장히 센세이션했다고요? 네네네. 컬처 쇼크처럼. 네,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라요? 뭐 이런 사람은 처음 봤다 그랬나요? 맞아요. 근데 그때 그 친구가 하는 얘기랑 그때 제가 한 거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비슷하긴 한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그래서 찾아왔어요.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업무 중에 자기가 실수를 했대요. 그 프리랜서 당시에. 그래서 단톡방에서 막 자기가 수습을 한답시고 막 수습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 뭐 말을 치고 있었겠죠? 근데 그 팀장님이 겐톡으로 연락을 와서 이거에 대해서 좀 빠르게 처리를 해달라. 한 게 자기는 왜 당장 해달라 하냐. 난 이미 지금 수습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에 너무 열받아 했어요? 개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직장에서는 당연히 얘가 일을 지금 실수를 했다며 당장 수습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자기는 따로 수습을 하고 있는데 왜 이거 당장 수습을 해달라 하냐. 그러니까 이 직장 구조에 대한 개념이 없달까? 근데 좀 말이 다르죠. 네, 아니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예요. 저는 프리랜서일 때도 그 당장에 대한 거는
전 제가 오히려 더 호들갑이었거든요. 그렇긴 해. 빨리 지금 당장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저의 실수든 남의 실수든 모르겠어요. 수정을 만약에 누군가가 피드백을 주면서 이렇게 수정해주세요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보면 저한테 계속 남아있는 일이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빨리 털어버리고 싶거든요. 근데 그건 그냥 이 사람의 성향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직장 생활은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 옛날에는 저는 막 그렇다 했잖아요.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만이 정답인 채로 살아왔었는데 이제 서울에 와서 그리고 어쨌든 시간이 더 흐르고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 세상에 정답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물론 알아요. 직장 생활을 하면 그런 규율이나 이런 것도 배울 수 있고 한데 그걸 꼭 막 알아야 될까? 방법이 있다면 안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해서 깨우쳐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저는 직장 생활을 해봤더니 나랑 역시 안 맞아. 안 맞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진짜 안 맞는구나 정도만 배웠지.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서 제가 갑자기 예를 들어서 지각을 하던 사람이 지각을 안 하게 되고 이렇진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굳이 그런 것 있잖아요. 애인 할 때도 똥차를 굳이 만나봐야 돼? 그냥 좋은 사람만 만나면 되잖아. 이런 느낌인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직장 생활은 안 해도 괜찮다. 저는 해봤으면 한다. 해봤으면 한다? 근데 한 번쯤. 했을 때 많이 배우는 게 있죠. 근데 같은 그 의미일 것 같아요. 꺾여봐야 된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한 번은 꺾여봐야 되는 것도 직장에서 솔직히 많이 꺾여요. 맞아요. 내 의견이 진짜 맞는 줄 알았는데 사실 저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다고 맞아요. 느껴져요. 그리고 그런 필터링 하면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기분만 앞세우고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말을 그대로 다 전달을 하고 싶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좀 더 무례해질 수도 있고 네네네. 그냥 내 마음의 원석 그대로를 보여주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근데도 굳이 사람들이 거기에 물을 타고 희석하는 건 어쨌든 상대방을 위한 배려인 건데 그거를 프리랜서나 그런 걸 할 때보다 직장 생활을 했을 때 좀 더 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부탁을 하는 방법도 당연한 듯이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 근데 혹시 바쁘시겠지만 약간 그 직장인 언어가 있잖아요. 쿠션어? 그런 것도 배울 수 있고 분명 깨닫는 점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생활이랑 똑같겠죠. 뭐가 있어요? 근데 뭘 해봐야 된다. 이런 걸 느껴봐야 된다. 사람 말고. 마음속에 있는 일을 한번 행동을 해봐야 된다. 근데 보통 그런 건 좋아하는 걸 해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선 회차에서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황씨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네네네. 관심 가는 건 있는데 행동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 했잖아요. 근데 이게 마음을 먹은 거하고 직접 한번 행동해보는 거하고는 진짜 다른 것 같은데 맞아요. 제가 최근에 연락이 좀 되게 바빠서 안 된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대기업 다니거든요. 네. 근데 약간 너무 부러운 친구였어요. 왜냐면 네. 대학 동기인데 저희 그 동기 최고 아웃풋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회사를 가게 돼서 이직으로 가게 돼서 다들 약간 부럽다 너 최고의 아웃풋이잖아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일이 너무 그러니까 정말 업무량이 엄청 많아졌대요. 네네. 아무래도 대기업을 갔다 보니까. 그래서 역설적으로 대기업을 가고 나서야 퇴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엄청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즘 친구가 더 바빴던 게 평일에는 그렇게 거의 매일 풀야근을 했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된 거였고 주말에는 그래서 이 친구가 생존 욕구로 난 이거 퇴사를 해야겠다 싶었대요. 근데 이제 그냥 냅다 퇴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음 일을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먹거리를 뭘로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친구가 이제 취미로 하던 필라테스가 자기가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아서 필라테스 강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뭔가 우리는 그런 전공을 하지도 않았고 뭔가 근데 너무 직종이 다르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리고 새로운 직종으로 전환할 용기가 저는 그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당연히 다들 반응이 에? 어떻게 그런 직장을 가고 그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 하는데 처음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뭔가 이 친구가 점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네. 어쨌든 돈을 벌고 혹은 뭐 자아실현 그 외에 인간의 기본 욕구 뭐 1단계, 2단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자아실현의 욕구가 아무리 충족이 된다 한들 어쨌든 이것도 어느 정도가 있지 자기가 결국엔 갉아먹히면 뭐 자아실현이고 뭐고 대기업이고 뭐고 살아야겠다는 게 제일 먼저 발동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친구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은 어떤 방법이라도 벌 수 있다. 근데 자기가 지금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이제 자기한테 갉아먹히는 그런 것 같으니 자기는 더 다른 자기를 찾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를 좀 지키고 싶다? 보호하고 싶다? 그래서 뭔가 그 말이 되게 좀 기억에 남아서 근데 저도 좀 최근에 되게 아등바등 살았던 것 같거든요. 이런 자아실현. 왜냐면 그 친구가 저한테는 되게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왜냐면 대기업에 갔으니까. 근데 꼭 만약 그게 정답은 아니겠구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 친구가 계속 왜 대기업을 가서 뭐 성과를 뽑아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 머리를 계속 써야 되잖아요. 근데 좀 뇌 빼고 일하고 싶다. 그러니까 너무 막 많은 고민과 그런 치열하게 사는 것보다 좀 자기를 찾고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좋아하는 일을 직접 행동해보고 뭐 직업을 전환할 뭐 혹은 뭐 행동할 용기를 가져보는 건 하기로 마음먹은 거에 뛰어보자. 그러니까 용기도 내고 그걸 실제로 행하는 거. 그거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이 씨는 그래도 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요? 근데 내가 하고자 했던, 좋아했던 일은 계속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작곡을 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포기를 한 거잖아요. 안 하겠다 하고 깔끔하게 포기를 했거든요. 근데 계속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피아노 치는 영상 이런 거 다 보고 기타 다 보고 내가 저렇게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언젠가는 나도 다시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맞아요. 이게 막 꼭 그걸로 뭐 돈벌이를 한다, 밥벌이를 한다 이런 것까지 아니더라도 요즘 뭐 원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마 친구도 그랬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취미로 혹은 뭐 생존을 위해서 필라테스를 시작했다가 진짜 내가 이것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한 것처럼 황씨도 처음에 뭔가 그러니까 포기를 했지만 마음에 계속 남아있으니까 뭐 취미로 시작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커져서 밥벌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요즘은 저는 이제 일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음 챕터도 생각해보게 되고 근데 저도 신기한 게 제가 생각하고 있다는 다음 챕터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던 영역이거든요. 저는 약간 베이킹 쪽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어렸을 때부터 많았어서 제가 그래서 아니 그럼 나는 언제부터 이거를 생각했었던 걸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요리를 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제가 요리를 직접 해서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리기도 했고 그리고 막 조리고등학교를 가고 싶다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도 했었고 그렇더라고요. 진짜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이 일을 하다가 그런 쪽으로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좀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왜냐면 제과제빵 전공자들 너무 많고 세상에 전문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저 같은 뭐 자격증 하나도 없는 이런 일반인이 뭐 이렇게 돈벌이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스스로 드니까 좀 도전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먹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볼까 하다가도 에휴 내가 어떻게 그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 마음이 왜 계속 들까? 왜 다음 챕터로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쪽에 대해서 끈이 있긴 있었다. 그래서 한번 다음 챕터로 고려를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챕터도 생각해보고 좋아하는 네. 일을 뭐 꼭 돈벌이가 아니더라도 네. 한번 해보고 꾸준히 하는 거. 음. 근데 용기를 내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네. 꼭 해봐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알찼어요, 아주. 네. 저희의 이야기 듣고 또 뭐 후기 남겨주시고요. 네. 여러분들의 경험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다음 주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